586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자유와 시민의 숨통을 틔우게 만들어주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선관위 직원들 2,900명이 들고 일어나서 조회주를 쫓아낸 사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이 안철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정치 격변인데요. 이 정치 격변이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 격변의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는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빠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 와갖고 그래서 이제 정치 격변이 사실상 시작된 거다. 이건 엄청난 격변이 시작된 거다. 그 사건의 계기가 선관위 공무원들의 쿠데타였다. 그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자, 안철수를 어찌하오리까? 뭐 단일화, 뭐 아니라 이런 얘기가 도는데 우선 첫째 원칙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윤 캠프와 국힘은 당분간 단일화하자 말자 이런 공식 언급이 아예 없이 윤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특별히 시비 걸지 않는 한 안철수에 대해서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안철수 투명인간 취급하고 윤 지지율을 올리는 데만 향후 한 10일, 15일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지금 명태냐 자살이냐 제3의 길이냐 이겁니다. 이때 자살은 정치적 자살을 뜻합니다. 물리적 자살이 아니라. 이 시민은 안철수에게 당신 명퇴할래, 자살할래, 제3의 길 갈래? 라고 압박을 해야 합니다. 명퇴는 뭐냐? 단일화 이후 정계 은퇴하는 게 명퇴죠. 자살은 뭐냐? 단일화 거부하면 자살입니다. 윤이 당선되면 바보가 돼서 자살하는 거고요. 윤이 낙선이 되면 대한민국 공적 1호가 돼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길은 뭐냐? 단일화 이후에 정치 기반을 모색하는 건데 이게 난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안의 지지 기반과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이후 정치 기반 모색이 좀 난점은 있으나 지금 안철수가 지분 달라 이게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건 안철수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철수가 인덕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지가 없어요. 안철수 자신이 생각이 흐리멍덩하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관념 혹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통일하고 있는 동지가 없어요. 따라서 지분을 받아봐야 그 비유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양아치스러운 정치꾼들한테 한 숟가락씩 챙겨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럼 그렇게 받아 처먹은 꾼들은 안철수 편이 되냐? 아닙니다. 그냥 양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받아서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세를 형성을 못해.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래서 그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 벤치마킹을 누구를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조직을 사실 안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도 안 만들었고. 친박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친박이라고 얘기한 거지 정파라고 할 게 없어요. 그분이. 또 앞으로도 이제 퇴원이 좀 늦어진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분이 이렇게 어떤 계보 정파를 정확하게 만드실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본인의 실존적 무게 자체가 정치 자산인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거든요. 안도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정치 자산인 그걸 잘 포지셔닝하면 그게 제3의 길이 되죠. 그래서 안은 지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게 자살이냐 아니면은 명퇴냐 아니면 제3의 길이냐. 이거는 이제 2월 중순쯤 가서 안이 이제 한 7, 8%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한 10%까지 내려왔죠. 윤이 50% 이상 가게 되면 사실은 단일화도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때 안한테 남아있는 7에서 뭐 5% 이런 사람들은 8% 이런 사람들은 윤과 단일화되면 윤 찍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안 찍든지 이재명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해도 득표에 별로 도움이 없어요. 저 상태 가면. 그래서 안이 어떤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한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길면 2월 한 15일, 짧으면 2월 10일까지가 용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인데 과연 안이 그 시점까지 용단을 내리겠냐? 퀘스천 마크죠. 저 사람이 그렇게 영민한 사람이 아니고 이때까지 무슨 용단 내린 적이 없어요.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박원순을 메이크해 줬고요. 그 다음번에 2012년에 문재인을 메이크해 줬고요. 그 다음엔 2017년엔 문재인을 진짜 제대로 메이크해서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자유공화를 위해서 뭐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호남의 우리 동지 주동식 동지 같은 사람은 안철수 때문에 호남 사람들의 각성이 늦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각성이 굉장히 치열하고 살벌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떻게 그 종중, 종북 586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호남이 이렇게 가오가 망가졌냐, 이런 엄청난 각성을 해야 되는데, 대안이 뭐 안철수 쪽으로 가면서 여기 달콤한 무슨 제3의 길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호남 사람들의 고민의 심도가 깊어지질 못했다, 안철수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의 최대의 피해자는 호남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동식 동지는. 아주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사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 한 번 바쳐서 그게 명태가 됐던 제3의 길이 됐던 단일화 근사한 그림 연출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why not?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안일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따따붙다 하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한 2월 중순까지 기다려 봐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2월 중순 가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없다 게임에, 그러면은 끌어안는 게 좋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니면 그냥 내리고 하는 것도 좋다. 지금 시간은 윤석열 후보 편이지 안철수 편이 아니다. 이미 판이. 왜냐? 2,900명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원 반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이렇게 지지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뭐 찍어 먹을 게 없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지식인들 10명 있으면 8명은 2,900명 선관위 직원들의 반란에 대해서 그저 그런,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걸로 선거판에 구도가 다 잡힌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저는 이 반란 사건을 보면서 87년 6월 넥타이 부대 역할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하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상임위원회 또 친여 인사를 꼽으면 시위하겠다. 그러니까 조혜주 같은 인간 또 꼽으면 시위하겠다. 잠깐만요. 시도 선관위 간부들입니다. 저 사람들. 헌법기관의 간부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공무원 쿠데타입니다. 시빌 서비스, 늘공 쿠데타예요. 이 김호수가 지금 박범계한테 반란 일으킨 것도 그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 자체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정권 말이니까 칼질해버린 거예요. 이게 113만 공무원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이 공무원 쿠데타의 아이콘은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공무원 쿠데타의 아이콘이고 윤석열이 공무원 쿠데타로 승기를 굳힌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2022 대선은 공무원 쿠데타로 시작해서 공무원 쿠데타로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2022 3구 대선은 공무원 쿠데타로 시작했다. 그 얘기 뭐냐면 윤석열의 공무원 쿠데타죠. 2022 3구 대선은 공무원 쿠데타로 700일 전에 시작해서 공무원 쿠데타로 선거 구도가 확정된 그런 대선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상호작용이, 내부 상호작용이 굉장히 빠르고 분위기 전파가 무지하게 높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냄비 근성 사회고요. 좋은 말로 하면 초전도, 슈퍼 컨덕티비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초전도 사회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2만 한 3천, 2만 한 5천 년 동안 이 공간 안에서 차곡차곡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면 또 이 공간에 쟁이고, 흘러들어와서 또 쟁이고, 흘러들어와서 쟁이고, 이 공간 안에서 지지구복구하면서 동질적인 그런 집단을 형성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이 한국인이란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동질적인 데가 있어요. 동질적이고 굉장히 동질적인 것만큼
이제 그 냄비처럼 획획 하죠. 순간적으로 순간 초전도성이 강하죠. 슈퍼컨덕티비티가 굉장히 전도성이 높은 내부적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제가 보기엔 지금 잡힌 이 흐름, 이게 격변 흐름 잡힌 거거든요. 이게 그 공무원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 공무원 쿠데타의 이 흐름이 이제 매일 진행할 거라고,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져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 무슨 D그룹이 또 뭐 저기 그 경기도에서 또 스케를 받은 게 터진다, 안 터진다 이런 그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제 놀랍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몸값을 가장 높게 팔 수 있었던 시점은 지났어요. 사실 그 사람은 몸값 높게 판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챙겨줘야 될 식구가 없어. 그냥 없어요. 그 진영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한 몸 그냥 건져서 잘 포지셔닝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몸값을 좀 그 광을 반짝반짝 나게 팔으려고 그랬으면은 작년 12월 20일경 윤석열이 가장 어려웠을 때 크리스마스경 그때가 몸값이 제일 높았을 텐데 그거 놓치고 지금 이제 1월 말쯤 되니까 1월 20일쯤 되니까 이제 한 달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몸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그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공무원 반란, 공무원 쿠데타에 의해서 선거구도가 잡혀갈 때는 안철수 같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 반란 이전의 안철수와 선관위 반란 이후의 안철수가 포지셔닝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 경류가 강하게 몰아칠 텐데 제가 이제 한 서너 페이지에 걸쳐서 미국이 얼마나 경류가 세게 몰아치고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미국에서 몰아치고 있는 경류 속도 곱하기 10배쯤 몰아칠 거라고 내다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류가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 이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다이내믹이 펼쳐져요. 이 우리가 무늬만 공화당, Republican in name only, RINO라 그러죠. R-I-N-O. 라이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리즈 체니죠. 아버지 딕 체니는 네오콘의 수장으로서 이라크 2차 침공을 주도한 자이죠. 근데 와이오밍 하원 의원이죠. 공화당 리즈 체니. 1월 22일 날 와이오밍 공화당 핵심 활동가 사이에서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집단으로 제한된 그룹 내에서의 여론조사를 스트로폴이라 그래요. 지푸라기 여론조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트로폴이라고. 그래서 아마 지푸라기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마킹해가지고 모여서 서로 뽑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스트로폴이라 그러는데 지푸라기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 참여자들 한 100여 명 와이오밍의 공화당 현장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열성활동가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모아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직 체니에 대해서 그 헤이즈먼, 트럼프가 지지하는 인사입니다. 해리엇 헤이즈먼이 59대 6으로 거의 53표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리즈 체니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소리예요, 저거. 현역 국회의원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정치 경쟁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5대 30 이렇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59대 6으로 밀린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거죠. 상상도 못하는 숫자죠. 끝난 거예요. 저 정도로 이게 경류예요. 이런 경류가 지금 몰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몸값 유지가 어려울 거예요. 안철수 씨 지금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당신 조금 있으면 완전히 똥값 돼요. 다른 몰아치는 경류를 한번 보시죠. 트라팔가 미국에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회사 중에 하나죠. 트라팔가에서는 바이든 업무 수행 지지율 조사하면 38% 나옵니다. 근데 트라팔가에서 공화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 보면 13%포인트 나오는데 저게 거의 사상 최대일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은 공화민주 정당 지지율에서 좀 밀리더라도 선거에선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라고
여론조사 때 밝히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좀 높아요. 민주당 지지라고 밝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숨어있는 표가 있어요. 공화당에. 여론조사에서 잘 안 나타나는 표가 있어요. 근데 공화민주 정당 지지율에서 여론조사에서 한 13%포인트 차이 난다. 그 얘기는 올해 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결판 났다는 소리예요. 저건 다른 데서도 나타나는데요. 바이든의 흑인 지지율이 지금 30%포인트 정도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집권 초기만 해도 그 흑인 지지율이 10명 흑인 중에 9명이 바이든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6명밖에 바이든 지지를 안 합니다. 즉 4명은 바이든 반대예요. 그러니까 흑인 사이에서 바이든의 지지와 반대가 6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민주당 기반 다 빠개졌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기반 빠개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쪽에 박살난다는 소리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1월 6일 위원회, 그러니까 2021년 1월 6일 날 그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사람들 몰려 들어간 사건, 그거가 트럼프가 배후에서 주도 면밀하게 조정한 기획 반란 사건이었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펠로시 하원 의장 펠로시 민주당가 나서가지고 그 민주당의 극좌파들이 모여서 1월 6일 위원회라고 자임을 하고 거기에 법무장관 갤런드 거기에 이제 FBI 동원시켜가지고 지금 난리 쇼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 1월 6일 위원회에 대해서 뉴트 깅그리치가 너희 지금 인권 유린하는 거 너희 다 나중에 재판받고 감옥 가게 될 거야 임마. 내년 1월 4일부터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운영하게 돼. 제가 그 말씀드리죠. 이 미국은 그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나서 그 새로 원이 구성이 되는 게 이듬해 1월 3일입니다. 그럼 1월 3일 당일날은 이제 원 구성하느라고 바쁠 거고요. 1월 4일부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식으로 그 구성된 원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1월 4일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1월 3일이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 구성이 되는 미국의 그 상하 양원이 정신없이 중국을 패기 시작할 거다. 의회가 주도해서.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일이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뉴트 깅그리치 비슷한 얘기예요. 내년 1월 4일부터 상하 양원을 전부 공화당이 운영하게 될 거고 그때 공화당이 니들 지금 그 1월 6일 위원회라고 내세워가지고 지금 그 완장질하고 인권 탄압하는 니들 전부 의회로 불러내서 조져가지고 감옥 보내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한 사람이 보통 듣보잡도 아니고 미국 정치에서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에요. 뉴트 깅그리치. 그 인물이고 전 하원 의장입니다. 한번 전문을 제가 그 인용된 부분의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갈란드 법무장관과 하원 1월 6일 위원회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수백 년 전 영국 왕실이 밀실에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사람들을 재판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중이다. 내년 1월 4일부터는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모두 운영하게 된다. 지금 그토록 거칠고 그토록 비열하고 그토록 악질적으로 날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상하원에 소환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만든 모든 서류, 그 사람들이 나눴던 모든 대화, 그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모든 트위터, 그 사람들이 수발신했던 모든 이메일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조차 법무장관조차 이 린치 폭도에 합류한 상태다. 그는 FBI를 동원했다. 이들은 지금은 이리처럼 날뛰지만 그땐 겁먹은 양새끼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범법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야 하는 현실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저 번역하다가 앞에 거는 법무장관이라고 뒤에 거는 검찰총장이라 그랬어요. 미국은 이제 법무장관의 그 직함 타이틀 그 자체의 의무는 검찰총장이에요. 아토니 제너럴. 그러니까 우리는 법무장관 따로 검찰총장 따로인데 미국은 법무장관이 두 개를 겸해요. 그래서 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라고 안 하고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요.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번역하다가 같은 갈랜드를 두고 앞에서는 법무장관이라고 번역해 놓고 중간에서는 검찰총장이라고 번역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이 정도 얘기가 깅그리치 입에서 나왔다. 이거 게임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그렇게 난잡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교수인가 교사 출신으로 학자적인 사람입니다. 이데올로그고 난잡한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원로고 공화당 쪽 원로고 굉장히 통찰력 있고 하원 의장을 지냈고 게임 끝났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몰리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되잖아요. 이제 민주당과 리버럴들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타락 리버럴들이. 참고로 저는 고전적 리버럴입니다. 고전 리버럴은 고전 보수주의죠. 그러니까 200년 전, 200여 년 전에 에드먼드 버크 혹은 뭐 한 100, 한 5, 60년 전에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하고 궤를 같이 해요. 또는 한 200, 한 40년, 30년 전에 알렉산더 해밀턴. 이게 다 고전 리버럴들이거든요. 클래식 리버럴들이에요. 지금 리버럴하고 상관이 없죠. 이거 어느 정도 몰려 있냐? 캘리포니아 지사 있죠. 완전히 민주당의 헷가닥한 지사죠. 게빈 뉴섬.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화물 열차가 서 있는데 갱들이 덮쳐가지고 열차를 털었어요. 상품을. 저기 열차 털고 앞에 포장 박스 흩어놓은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에 화물열차가 정차돼 있는데 그걸 폭도들이 덮쳐서 화물열차를 문간을 부시고 안에 있는 짐을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차 약탈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게빈 뉴섬이 조직 범죄 갱들의 짓이다. Organized crime gangster다라고 그랬다고요. 그랬다가 얼마 전에 뭐라고 말했냐. 그 열차를 털으신 그분들 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갱단이라 불러서 죄송합니다. 갱을 갱이라고 불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거 무슨 얘기냐. 저 정도로 극좌 폭도들한테 발목을 잡혀 있는 거예요. 극좌 폭도 혹은 범죄 집단에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자빠지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기반이 축소돼서 극좌에 기대고 극좌에 기대니까 기반이 더 축소되고 기반이 더 축소되니까 더 극좌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 구조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민주당의 지금 추세를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 앞으로 100년 동안 민주당은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소수 정당으로 남을 것이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 민주당 리버럴 성향 사람들 요새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펜실베이니아 교육위원이 발작 일으킨 게 요새 미국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독립 언론들이죠. 거대 미디어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요새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버지니아 이런 미국 곳곳에서 이 교육위원들의 모임, 그러니까 스쿨보드 커미티죠. 교육위원들의 모임이 있을 때 카운티마다 보통 존재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막 수십 명, 100여 명씩 몰려가서 학부모들이 방청하면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곤욕을 치러요. 이 교육위원들이. 왜 그러면 이 민주당 주정부나 민주당 연방정부에서는 애들한테 CRT 가르쳐고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미국을 망가뜨려 왔고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고난을 겪어왔고 노예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체계적인 인종차별 사회로 만들고 있는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CRT.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화석연료의 소비에 의해서 인류와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가르치세요. 인간에게는 남녀 두 개의 생물학적 성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심리적 성향에 따라서 어떨 땐 여자, 어떨 땐 남자, 어떨 땐 여녀남, 어떨 땐 남녀남 무한 변주가 가능한 그러한 젠더가 있습니다. 무한 젠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나기를 남성으로 타고났더라도 부모님을 설득해서 사춘기가 오기 전에 여성 호르몬을 먹기 시작하고 육체적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외과 수술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여성에 대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부르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여성 동성애 그림, 남성 동성애 그림, 양성애 그림, 트랜스 그림 다 이런 포르노성 그림 보여줘가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게 무한 젠더 아니에요? 이게 무한 젠더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교육위원들, 카운티 단위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그 학부모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교육 내전이 붙어 있어요. 정신 내전이니까 저게. 그렇게 열받은 교육위원 중에 열받은 타락 리버럴이 글을 쓴 거예요. 나는 학부모들의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구절까지 있냐. 이자들은 교육위원회 회의하는데 몰려와갖고 자기들이 촌뜨기 바보들의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임하며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습니다. 집단지능. 그러니까 collective intelligence of village idiots. 와, 살벌한 말이거든요. 그때 village라는 건 촌마을. 촌마을에 가면 걔들 그 이미지가 그거예요. 백인 농부 이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여기 목돌 밑에 햇빛에 타서 시뻘겋고 레드넥이라 그러죠. 그리고 동성애자 뭐 이런 혹은 여성에 대해서 경멸하고 폭력적이고 딱 그런 그 스테레오타입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 좀 불뚝하고 그 쌈박질하면서 동네 그 허름한 당구다에 놓여 있는 동네 그 펍에 모여가지고 극단적인 얘기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지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상태.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은 그 스테레오타입을. 빌리지 이디어트, 촌뜨기 바보들의 집단 지능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자들이 우리 회의하는데 몰려와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행패 부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할게. 나는 너희들한테 봉사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너희 학부모들에게 봉사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뽑아준 대표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저런이 작살나죠. 그냥 저 교육 내전에 불 부은 거죠. 한편 가만히 보세요. 영킨 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이긴 사람. 영킨 연설할 때 뭐냐면 버지니아 Governor 영킨 to parents. 버지니아 주지사 영킨이 학부모들에게 말했다. Will empower you in educating your children. 학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저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위원들 다 말짱 꽝입니다. 그자들이 얘기하는 CRT 기후변화 무한젠더 이런 좌파 이데올로기로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이 얘기라고요. 멋있어요 지금 미국.